물은 고요해야 깊어진다. 바람에 흔들리는 물은 맑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길에 휘저어진 물은 깊이를 알 수 없다. 혼자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깊이를 만날 수 있다. 정약용은 1801년 47세의 나이에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혼자였다.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과 멀어졌으며 세상과 단절되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그를 완성시켰다. 강진의 작은 방에서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완성했다. 500여 권이 넘는 저수를 남겼다. 만약 그가 한양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살았다면 이런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아니다. 고독이 그를 만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라 부르지 마라. 그것은 지혜가 자라는 시간이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했고 누군가와 대화해야 했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했다. 침묵이 불편했고 고요함이 견디기 어려웠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귀해진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피곤해진다.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보다 혼자 생각하는 것이 더 의미 있어진다. 정약용은 말했다. 홀로 있을 때 신중하라. 이것은 경계의 말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 평가가 없을 때, 비교가 없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다. 그 사이의 시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은 잠깐의 동행일 뿐이다. 근본적으로 인생은 고독한 여정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다. 외로움이 두렵지 않게 된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가? 첫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을 잃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린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한다.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게 된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가 그랬다. 임금의 뜻을 살펴야 했고 동료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정적들의 공격을 막아야 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바쁘게 움직였지만 방향을 잃었다. 유배지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찾았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그를 감시하지 않았다. 그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었다. 혼자 있어야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져야 내면의 소리가 들린다. 둘째, 혼자 있어야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대화가 피상적이 된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돈 이야기, 자녀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깊이 있는 대화는 드물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하루 종일 혼자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한 가지 주제를 몇 달씩 고민했다. 백성들이 왜 가난한가? 관리들은 왜 부패하는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답을 찾았다. 만약 그가 한양에서 바쁘게 살았다면 이런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문서를 처리하고 사람들을 만나느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피상적인 일상에 파묻혀 본질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깊은 생각은 고요함 속에서만 가능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생각을 깊게 만든다. 셋째, 혼자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 성장은 불편함에서 온다. 편안함은 성장을 멈추게 한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익숙한 대화를 나누고 익숙한 행동을 하며 익숙한 생각을 한다. 변화가 없다. 혼자 있으면 불편하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 불편함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방을 청소했다. 병이 나도 스스로 치료해야 했고 외로워도 스스로 견뎌야 했다. 이런 과정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다. 귀한 집안의 자제였던 그가 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이 되었다. 고난이 그를 단련시켰다. 혼자 있는 시간이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의존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넷째, 혼자 있어야 창조할 수 있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고독 속에서 탄생했다. 작가는 혼자 글을 쓴다. 화가는 혼자 그림을 그린다. 작곡가는 혼자 음악을 만든다. 창조는 고독한 작업이다. 정약용의 500여 권의 저술도 마찬가지다. 강진의 작은 방에서 혼자 쓴 글들이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고 누구와도 협업하지 않았다. 오직 그 혼자만의 작품이다. 목민심서를 쓸 때 그는 하루에 수십 페이지씩 썼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글을 썼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했다. 그 집중이 불멸의 작품을 만들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집중할 수 없다. 대화로 시간이 흐르고 관계로 에너지가 소모된다. 창조적인 일을 할 여력이 없다. 혼자 있어야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 고독이 창조의 어머니다. 다섯째, 혼자 있어야 평온해진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감정이 요동친다. 누군가의 말에 기분이 상하고 누군가의 행동에 화가 난다. 비교하고 질투하며 시기한다. 마음이 편치 않다. 정약용은 한양에 있을 때 끊임없이 정치적 갈등에 휘말렸다. 노론과 남인의 싸움, 천주교 박해, 권력 다툼. 매일 긴장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했다. 마음의 평화가 없었다. 유배지에 온 후 달라졌다. 정치와 거리가 멀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졌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었고 권력을 얻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 되었다.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찾았다. 욕망이 줄어들면서 만족이 커졌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었다. 혼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외부의 자극이 없으면 내면이 평온해진다. 여섯째, 혼자 있어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 바쁘게 살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린다. 목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움직인다. 그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빨리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잘못된 길을 빨리 갈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진다. 멈춰서 방향을 확인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관직에 있을 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했는가?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가?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았다. 부끄러운 부분도 많았다. 때로는 명예를 위해 일했고, 때로는 권력을 위해 행동했다.
순수하지 못했던 자신을 인정했다. 이런 성찰이 그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혼자 있어야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 비로소 진실과 마주한다. 일곱째, 혼자 있어야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 사람들은 바쁘게 살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다. 그저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이 질문은 더 절박해진다. 내 인생은 무엇이었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질문과 마주했다. 47세에 유배를 떠나 64세에 풀려났다.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냈다. 출세도 명예도 부도 없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은 실패인가? 아니다. 그는 의미를 발견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 그의 인생의 의미였다. 권력을 가지지 못했지만 사상을 남겼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혼자 있는 시간에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고독이 그에게 삶의 목적을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첫째,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신을 보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면 자신의 문제를 잊을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도망칠 곳이 없다.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자신의 실패를 보게 된다. 자신의 약함을 느끼게 된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두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쁘게 움직인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유배가 견디기 어려웠다. 자신의 무능함과 마주해야 했다. 왕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며 자신을 방어하지 못했다. 이 모든 실패가 눈앞에 있었다. 하지만 피하지 않고 마주했다. 실패를 인정하고 약함을 받아들였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피할 수 없었다. 직면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해야 성장한다. 둘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대화할 사람이 없고 함께 웃을 사람이 없으며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침묵이 무겁고 적막이 견디기 어렵다. 젊을 때는 특히 그렇다.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이 풍부하며 관계를 갈망한다. 혼자 있는 것이 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의 의미가 달라진다. 외로움이 고통이 아니라 휴식이 된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진다. 피상적인 대화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없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것이 더 외롭다.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받지 못해서 생긴다. 정약용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웠다.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유배지에서 혼자 있었지만 덜 외로웠다.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성장의 과정이다. 셋째,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한다.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고 말한다.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다. 생각하는 것도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시간에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준비를 한다. 겨울에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여도 봄을 준비하고 있다.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이 자라고 지혜가 쌓이며 통찰이 깊어진다. 생산적이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혼자 있는 시간도 가치 있는 시간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본다. 친구가 없는 사람, 사회성이 없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긴다. 이런 평가가 두렵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함께 어울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회식에 참석하고 모임에 나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혼자 있는 것을 비정상으로 본다. 하지만 정약용은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역적이라 불렀고 천주교도라 의심했으며 위험한 사상가라 비난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걸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당신의 선택을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을 책임진다. 혼자 있는 것을 선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정당화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지혜로 바뀌는가? 첫째, 책을 읽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책을 읽었다. 경전을 읽고 역사서를 읽으며 의학서를 읽었다. 하루에 수백 페이지를 읽었다. 18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다. 책은 가장 좋은 스승이다. 죽은 사람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먼 나라의 사상을 접할 수 있으며 다른 시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 책이 친구가 된다. 독서는 생각을 깊게 만든다. 한 페이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한다.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새로운 통찰을 얻는다.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어라. 그 시간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둘째, 글을 써라. 생각을 글로 쓰면 명확해진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흐릿하다. 글로 쓰는 순간 구체화된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가 명확해진다. 정약용은 매일 글을 썼다. 하루에 수십 페이지씩 썼다.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 썼고 관리들의 부패에 대해 썼으며 개혁의 방안에 대해 썼다. 글을 쓰면서 생각이 정리되었다. 글쓰기는 자기 대화다. 자신에게 질문하고 자신이 답한다. 이 과정에서 깊은 통찰이 생긴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글을 써라. 일기를 쓰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편지를 써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셋째, 관찰하라. 혼자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바쁠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 새가 지저귀는 소리. 작은 것들이 아름답게 느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연을 관찰했다. 강진의 산과 들을 걸으며 식물을 관찰하고 동물을 관찰했다. 백성들의 생활도 관찰했다.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보았다. 관찰은 공감의 시작이다. 자세히 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세상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 혼자 산책하며 세상을 관찰하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보라. 작은 것들이 큰 깨달음을 준다. 넷째, 명상하라.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생각을 멈추고 호흡에 집중한다.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오직 현재에만 있는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명상했다. 해가 뜨기 전 일어나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자신을 정돈했다.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만든다. 고요함 속에서 평온을 찾는다. 5분이면 충분하다. 짧아도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지나가게 두라. 잡으려 하지 마라. 구름이 흘러가듯 생각도 흘러간다. 5째,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이 의미 있으려면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정원을 가꾸어라.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이다. 정약용의 프로젝트는 500권의 책을 쓰는 것이었다. 엄청난 목표였지만 18년 동안 조금씩 완성했다. 하루하루 쌓인 노력이 불멸의 업적이 되었다. 프로젝트는 삶의 목적을 준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긴다. 오늘 무엇을 할지가 명확해진다.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진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하루에 한 페이지만 써도 1년이면 365페이지다. 하루에 30분만 연습해도 1년이면 180시간이다. 꾸준함이 위대함을 만든다. 6째, 자연과 함께하라.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자연은 말없이 가르친다. 나무는 묵묵히 자라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며 계절은 때를 어기지 않고 바뀐다. 정약용은 다산초당 주변을 매일 걸었다. 산을 오르고 들을 거닐며 자연과 대화했다. 자연은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다. 씨앗이 싹을 틔우는데 시간이 걸리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배웠다. 혼자 있을 때 자연과 함께하라. 산을 오르거나 바닷가를 걷거나 공원을 산책하라. 자연은 당신에게 말을 걸 것이다. 귀 기울여 들어라. 젊을 때는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연인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다. 혼자 있는 것은 외로움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다. 대화가 부담스럽고 관계가 무겁게 느껴진다. 이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기 때문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관계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다. 나이가 들면 에너지가 줄어든다. 젊을 때는 밤새 놀아도 괜찮았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에너지가 넘쳤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진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한다. 대화를 나누려면 집중해야 하고 표정을 관리해야 하며 적절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나이가 들면 그 에너지가 부족하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표정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하지 마라.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보인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여겼다. 내일도 있고 내년도 있으며 10년 후도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65세였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집중했다. 하고 싶은 일에만 시간을 썼다.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10년, 20년, 30년.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쓸 것인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신중하게 써라. 나이가 들면 진짜와 가짜가 보인다. 젊을 때는 가식적인 관계도 즐거웠다. 피상적인 대화도 재미있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진실만 남는다. 가식이 견디기 어려워진다. 형식적인 인사, 빈말, 아첨이 불편하다. 진심이 없는 웃음, 의례적인 만남, 관습적인 대화가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진짜 관계만 원한다. 진짜 관계란 무엇인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관계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관계다. 조건이 없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몇 개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관계는 조건적이다. 이익이 있을 때만 유지되고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한다. 이런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라. 남은 시간에 가짜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나이가 들면 혼자 죽는다는 것을 안다. 죽음은 혼자 맞이한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죽을 수는 없다. 죽는 순간만큼은 완전히 혼자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고독이 두렵지 않다. 정약용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74세에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썼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담담해졌다. 혼자 오는 것도 혼자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명확해진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인다.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본질에 집중한다. 혼자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두려워할 것이 없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세계가 생긴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의 세계에서 살았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시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다. 자신만의 세계가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다. 자신만의 생각, 자신만의 가치관, 자신만의 취향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자신만 이해하면 된다. 정약용의 세계는 실학이었다. 백성을 위한 학문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위험한 사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세계를 지켰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 오직 당신만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당신의 안식처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고독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가 남긴 말들을 통해 우리도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홀로 있을 때 조심하라. 이것은 정약용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르침이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정한 자신이 드러난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면목이다. 혼자 있을 때 게으르지 마라. 혼자 있을 때 방종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야말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좋은 사람인 척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가식이 통하지 않는다. 진실한 자신과 마주한다.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벗이 없으면 책을 벗으로 삼아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책과 함께 살았다.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다. 책이 친구였고 스승이었으며 위로였다.
책은 배신하지 않는다. 언제든 펼치면 기다리고 있다. 수천 년 전 사람의 지혜도 만날 수 있고 먼 나라 사람의 생각도 배울 수 있다. 시공을 초월한 대화가 가능하다. 혼자 있다면 책을 읽어라. 세상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있다.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 조용함 속에서 도를 얻는다. 진리는 시끄러운 곳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고요함 속에서 깨달음이 온다. 정약용은 다산초당의 고요함 속에서 수많은 통찰을 얻었다. 세상은 시끄럽다. 뉴스가 떠들고 사람들이 떠들며 광고가 떠든다. 끊임없는 소음 속에서 생각할 수 없다. 조용한 곳으로 가라.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들린다. 한가함이 바쁨보다 어렵다. 바쁘게 사는 것은 쉽다. 할 일을 주고 일정을 채우면 된다. 하지만 한가하게 사는 것은 어렵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렵다. 정약용도 처음에는 유배 생활이 견디기 어려웠다. 할 일이 없었다. 어디 갈 곳도 없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이 한가함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가함의 가치를 깨달았다. 바쁠 때는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수 있었다. 깊이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한가함이 창조의 원천이었다. 한가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다. 세상과 멀어져야 자신과 가까워진다.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자신을 잃는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세상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착각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여긴다. 정약용은 강제로 세상과 멀어졌다. 처음에는 괴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상과 멀어지면서 자신과 가까워졌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알게 되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세상과 거리를 두어라. SNS를 끄고 뉴스를 보지 말며 사람들과의 약속을 줄여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자신과 대화하라.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혼자 있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다.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을 때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통해 이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물이 되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를 완성시켰다. 만약 그가 유배를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평범한 관료로 살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유배가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고독이 그를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시간이 당신을 만든다. 외로움을 견디라. 그 외로움이 당신을 성장시킨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함께하라고 말할 것이다. 혼자 있으면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신경 쓰지 마라. 그들은 당신의 인생을 살아주지 않는다. 혼자 있는 용기를 가져라. 고독을 선택하라. 그것이 지혜로 가는 길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물은 고요해야 달을 비춘다. 마음도 고요해야 진리를 본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든다.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담긴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외로움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외로움이 당신을 깊게 만든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 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않으며 오직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를 통해 발견한 진리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깨닫게 된다. 젊을 때는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것이 평안이다. 시끄러움이 즐거웠지만 이제는 고요함이 좋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의미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 생각하는 것이 가치 있다. 받아들여라. 혼자 있는 시간을 거부하지 마라. 그것이 당신의 운명이고 당신의 길이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사람도 고독으로 흐른다. 막으려 하지 마라. 흐름을 따라가라.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산책하라. 명상하라. 관찰하라. 생각하라. 창조하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고독은 선택이다. 외로움을 선택할 것인가, 지혜를 선택할 것인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같은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정약용처럼 살아라. 혼자 있는 시간을 선물로 여겨라. 그 시간이 당신을 완성시킬 것이다. 고독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침묵 속에서 진리를 만날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가 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 당신이 고독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고 정당화할 것도 없다. 혼자 있어라. 그것이면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